2월 24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정근우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보니까 뭔가 더 반갑고 네. 새롭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이 의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짜잔. 팬들이 딱 아실 겁니다. 왜 오렌지를 입고 왔냐? 오늘 류현진. 굉장히 제가 옷장을 다 뒤져서 겨우 찾았습니다. 그 언급을 잠시 해주셨지만 이번 주 정말 이 프로 야구 관련된 소식은 이 선수가 다 잡아먹었다.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축하합니다. 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국내에 복귀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그 누구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저 역시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팀은 하나의 글스 팬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머지 팬들은 좀 더 뛰고 들어오지. 메이저리그에서 더 뛰는 류현진 모습을 1, 2년 더 보고 싶었을 거다라는 좀 그런 마음들이 컸겠죠. 예. 저희가 한번 이 류현진 선수 복귀 관련해가지고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즌 종료까지만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 기류가 미국에서 계속 뛰는 것 같은 이제 기류를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본인도 아직 팀을 찾지 못했지만 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내 복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해외에 지금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스카프라스 같은 경우는 딱 못 박았어요. 류현진의 한국 복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류가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월 19일에 본격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가지고 있던 캐나다 쪽에 가지고 있던 짐을 빼서 한국으로 이제 이삿짐을 붙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 날인 2월 20일에 이제 한화 그리고 류현진 측 모두 이제 서로 계약간 협상을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행이 굉장히 순조롭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면서 사실상 복귀가 가시화됐죠. 그리고 저희가 기다리던 22일에 정식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8년 170억 원에 이제 계약이 된 건데요. 이 조항에는 이제 옵트아웃이 포함이 되는데 이 옵트아웃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FA 계약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 한화이글스 선수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세부 사항 같은 경우 양측의 합의하에 이제 비공개하는 것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FA 계약 많이 해보셔서 플러스 알파잖아요, 저게. 그렇죠. 비공개. 그렇죠. 가장 이제 눈길이 끌었던 건 8년이라는 계약 기간 그리고 정말 단연 계약이면서도 굉장한 최고 금액이었다라는 거. 이 KBO 리그 역대 단연 계약 순위를 보더라도 류현진 선수가 단연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170억 원. 어떠신가요? 계약 이번에 이제 보시면서. 저도 저 돈을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금액을 받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상징성으로 유현진 선수한테 8년이라는 저 숫자를 안겨주지 않았나. 유현진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느낌, 그다음에 상징성.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만한 또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고참으로서 뭔가 후배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한해글스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류현진 선수 계약 관련해서 손혁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좀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긁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섭외를 했다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이영미 기자를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전부터 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뛸 때부터 워낙 칼럼도 쓰고 또 오랫동안 곁에서 취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메이저리거 태평양을 건너간 선수 중에 이불을 안 만났다 그러면 사기죠. 그렇죠. 태평양 덜 건너갔다. 그렇죠. 덜 건너갔다 온 거죠.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근우 프로. 네, 낯익은 목소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뵙네요. 네, 목소리가 좋아 보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야구 시대를 떠나가지고 태평양을 지나가니까 좋으세요? 다시 현해탄을 건너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유현진 선수에 관해서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시즌 끝나고 나서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 계속 이제 잔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기류가 바뀌어서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단 말이죠. 이 하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언제쯤이라고 좀 보셨나요? 지켜보시기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딱 뭐 한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022년 6월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1년 가까이 재활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이제 그때가 유현진 선수의 미국 생활 중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2015년 5월에 어깨 수술했을 때는 뭐 나이도 젊었고 또 LA 다저스와의 그 계약 기간이 남았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했고 복귀했을 때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계약 마지막 킬에서 유현진 선수의 심적 부담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유현진 선수는 조금씩 지쳤을 것이고요. 마음은 한국 복귀로 서서히 기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 여러 타 구단에서 오프가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사실 12월이나 1월까지만 해도 유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잔류가 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자신이 내세운 어떤 좀 FA 조건에 맞는 오퍼가 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1,00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석에서 유현진 선수 만났을 때 뭐 $900만 $800만 또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거든요. 네. 선수의 연봉과 몸값에 따라서 구단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를 유현진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에서 생활하면서 여실히 느꼈기 때문에 적은 몸값을 받고 커리어를 이어갈 경우에 뭐 보직 변경이나 중간에 트레이드도 될 수 있는 터라서 유현진 선수가 생각했던 뭐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1년에 $1,000만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한국에서 장세용 트레이닝 코치와 개인 훈련을 했을 때 장 코치의 말에 의하면 유현진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메이저리그보다 KBO 리그의 영상, 특히 하나이글스의 경기 영상을 유튜브로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뭐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강 몬스터즈 시구를 하러 왔을 때 유니 모습을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난 시즌에 또 이렇게 마운드에 서 있는 것도 많이 지쳐 보인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끼셨나요? 사실 재활하고 복귀한다는 게 얼마나 그 자신과의 싸움이겠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선수단과 떨어져서 홀로 마이너리그 팀에 들어가서 리앱 경기를 하고 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팔꿈치 수술을 한다는 그것도 팔꿈치 수술만 2번째였잖아요. 고등학교 네. 때랑 2022년에 했던 거랑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고요. 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게 지쳐 보였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귀해서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유현진 선수가 뭐 기사로도 알려졌지만 토론토가 디비전 시리즈 올라가면 1차전에 선발 등판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와일드카드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프라스 쪽에 이야기가 됐던 구단들 중에 이제 뭐 이영미 MLB 스캠 라이브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샌디에이고로부터 이제 3년 계약을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 실제로 이제 그 계약이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였고 선수의 반응이나 에이전트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3년 맞습니다. 이건 샌디에이고 구단 관계자와 선수 측에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단 옵션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00만 $2,500만 사이였습니다. 해마다 연봉이 다르게 책정됐는데 첫 해 연봉과 2년째, 3년째 이렇게 좀 연봉 책정이 좀 달랐고요. 샌디에이고 구단 관계자가 정말 복잡하게 해놓은 옵션들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단연 계약이라는 점과 해마다 연봉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는 계약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요. 유현진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만 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자 했기 때문에 단연 계약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유현진 선수가 아마 안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샌디에이고가 그러면 단연 계약이었다면 그 외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생각했던 이제 1년 계약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다른 구단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인데. 그래서 자세한 팀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팀에서 이런 계약을 제안했지만 유현진 선수가 최종 거절을 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FA 시장에 나오면서 에이전트 측에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말했는데 그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팀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류현진 선수가 정말 하나에 뛰고 싶었다는 마음이 강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배경을 다 떠나서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는 하나에서 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오퍼들을 거절하고 더 기다리지 않고 하나로 컴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의 사정을 고려해서 8년 170억 원이라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현진 선수의 하나행의 공식 발표된 후에 손혁 단장과 인사차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유현진 선수가 하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마운 결정을 해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 모든 걸 가장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정말 하나 이글스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또 한 번 느꼈고 진짜 유현진 선수가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옆에서 보실 때는 또 어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계약 기간이 8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건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겠죠. 뭐 셀러리 캡도 있을 거고요. 뭐 이건 제가 직접 선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관과 그 액수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는 뭐 그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현진 선수가 받아들였던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투수로서의 메이저리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그 다음에 분명히 건강할 때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 3년이란 더 시간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올 수도 있겠지만 가감하게 그래도 하나의 걸스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래된 이제 같이 봤던 기자로서의 어떤 좀 마음이 들었습니까? 유현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사실 뭐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설명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유현진 선수답게 깔끔하게 하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제가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자마자 고참의식을 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처음 건너갔을 때부터 이제 꾸준히 옆에서 지켜보시고 칼럼도 쓰셨잖아요. 이제 이 영상을 류현진 선수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한마디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지금 뭐 영영 헤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들어오면서 유현진 선수한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오지를 않네요. 네, 유현진 선수를 조금은 가까이서 취재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그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가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버텼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거든요. 아까 정근우 프로 말한 것처럼 유현진 선수가 오키나와에서 하나 선수들을 만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접하면서 정말 찐으로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이루지 못한 기록도 분명 뭐 존재할 거고 또 그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한국 선수들 중에서 유현진 선수만큼의 커리어를 올릴 선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좀 남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이어서 선발 투수로 코리안 메이저리그에 족적을 남긴 몬스터 유현진 선수가 하나에서 그리고 KBO 리그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간만에 또 이렇게 이영미 기자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또 짝꿍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하나 류현진 선수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해도가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또 영상 통화를 하셨다고 또 인터뷰 중에 또 깜짝 고백을. 네, 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되게 해맑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하나의 글스에 있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하나의 글스 선수들하고 같이 캠프를 가고 그렇죠. 또 캠프제 가서 훈련을 하고 그런 몸들이 하나의 글스에 빨리 녹아져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미 이제 오키나와에 합류를 했고 이 선수가 사실은 이 수술로 인해서 그동안의 시즌 동안 이제 완벽한 모습을 이제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오키나와 캠프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나가야 될까요? 일단 뭐 어제 기사에도 났지만 오키나와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캐치볼 야외에서 이제 처음 이루어진 캐치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내에서 65구 정도의 피칭을 했었고 캐치볼은 또 야외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이글스에서는 절대 급할 필요가 없고 윤희 선수 템포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감독이랑 소통을 하면서 트레이닝 파트랑 투수 코치랑 감독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연습 경기 일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국내 복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갑고 팬들도 반갑고 KBO 리그도 반갑고 네. 너무나 잘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오키나와로 가서 윤희 선수를 만나서 더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이제 류현진 선수의 하나 복귀가 올 시즌 KBO 리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떨까?